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어제 저녁에 가장 보통의 연애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주인공인 김래원 씨가 헤어진 전 여친에게 술만 마시면 자니? 뭐해? 라고 문자를 보내는 찌질하면서도 짠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주식 사면서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산 종목과 사랑에 빠져서 분명히 손실을 보더라도 딱 끊고 잘라야 하는데 미련이 남아서 질질 끌고 가져갔다가 오히려 더 상처받게 되는. 연애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때로는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18일 브리핑 시작할게요.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초안에 드디어 합의한 건데요. EU 정상회의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북아일랜드에 2개의 관세 체계를 동시에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북아일랜드에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 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 규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19일 영국 의회 특별의회에서 이 합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고요. 안건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영국은 예정대로 이달 31일 EU와 결별합니다. 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영국 의회의 반발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야당인 노동당의 한 대표는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영국 의회에서 반대 투표에 나설 것이다 라고 밝혔고, 집권 보수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도 북아일랜드에 이중 관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라는 입장이라 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전에 테리사 메이 총리가 합의안을 내놨지만 영국 하원에서 3차례나 부결된 바 있거든요. 이번에도 부결된다면 애써 타결된 합의안이 또 물거품이 돼버리는 건데, 이 경우 존슨 총리는 벤 액트법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국과 EU 모두 노딜 브렉시트를 막고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뉴욕 시장은 이 희망을 보며 반색했고요. 또 미국 기업들의 양호한 3분기 실적 발표 행진도 주가를 떠받쳤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의 주가가 해외 유료 회원 급증에 힘입어 약 2.5% 급등했고요.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주가도 시장 예상치를 웃돈 실적으로 약 1.5%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국내 증시도 브렉시트 초안 합의 소식에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늘리며 지수를 끌어내려 하락 반전했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종목별로는 두산 퓨얼셀과 두산 솔루스가 분할 상장 첫날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필록스는 자회사 임상수의 기대감에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제 언급했던 드론 관련주인 제이시언 시스템과 이틀 전 플라잉카 관련해 언급했던 셈코, 오늘 둘 다 10% 이상 강세네요. 네, 그럼 오늘 시장 이슈와 특징주 키워드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민간 활력의 건설 투자 역할 크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어제 예정에 없던 경제장관 회의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언급이 있었는데 바로 건설 투자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내용 좀 더 들여다볼게요.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간 활력을 높이는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과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SC 개선 등 생활 SOS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경기 부양 대책으로 건설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건설, 시멘트, 레미콘, 엔지니어링 관련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시멘트, 레미콘 관련 종목인 보광산업, 고려시멘트, 유진기업, 서산, 성신양회, 한일현대시멘트 모두 강세고요. 철도와 도로 시공업체인 특수건설도 오름세입니다. 콘크리트, 파일 등 건설 자재 생산업체인 대림 CNS도 현재 10% 가까이 올랐고요. GS건설을 비롯해 중소형 건설주들도 대부분 상승세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신임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 전해철.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얘기했던 대로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고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청와대로부터 장관 임명 시기를 언질받은 것이 있냐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전 의원은 현 정권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어 온 인물이고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삼철 가운데 한 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전 의원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 전 장관이 못다 이룬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 의원도 아직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냐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청와대가 거듭 장관직을 요청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뜻을 살짝 내비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자들은 벌써 전해철 의원 테마주 찾기에 혈안이겠죠. 우선 대표적으로 오늘 윌비스가 25%까지 급등했는데 윌비스는 전병현 회장이 고려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전해철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고요. 유진기업도 사장이 금양은 대표이사가 고려대 법대 동문이라는 소문에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대표가 전해철 의원과 마산 중앙고 동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정치 테마주는 급등락이 심하기도 하고 실적 관계없이 이상 수급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주말에는 맑은 하늘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가을의 정취 흠뻑 느껴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